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추정 자산이 8조인 폴 튜더 존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의 기준은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리처드 돈 시안과 마크 미너비니 같은 투자의 대가들 역시도 이 이동평균선의 중요점을 항상 강조했었죠. 이 이동평균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동평균선을 그저 차트 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거나 골든크로스만 맹신하다가 가짜 신호에 속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실전 매매법은 이런 함정을 피하고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진짜 승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이동평균선의 매매 승률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줄여서 MA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면 최근 20개의 봉, 종가를 모두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을 매일 계산해서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붙인 겁니다. 새로운 봉이 생기면 가장 오래된 봉 하나는 빠지고 새 봉 하나가 들어가면서 평균값이 계속 업데이트되죠. 여기서 핵심은 선의 방향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동평균선도 위로 기울어지고 가격이 계속 내리면 아래로 기울어집니다. 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현재 시장의 흐름,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추세장에서 수익 확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사람들이 이 종목 좋다, 사야겠다 하면서 줄줄이 사들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쭉쭉 올라가죠. 이때 이동평균선도 같이 위로 기울어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고 팔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하락 배팅을 못 버티고 종료할 거예요. 따라서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거나 살짝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마치 계단을 오를 때 잠깐 쉬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눌림목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눌림목은 상승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하락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승장의 첫 번째 눌림목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수익 실현차 팔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더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눌림목은 어떨까요? 두 번째 눌림목은 첫 번째 눌림목에 비해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세 번째 역시 두 번째 눌림목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최저점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로 쉬는 구간, 즉 첫 눌림목이 다른 눌림목에 비해 상승 추세를 맞출 확률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입하는 눌림목이 몇 번째 눌림목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동평균선이 분명히 위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이 두 조건이 맞아야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이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최저점 이후 몇 번째 눌림목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유리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확률은 떨어지겠죠.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다시 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대표적인 신호들을 설명드리자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거나 긴 하단 꼬리가 있는 캔들 출현한다거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봉에서 양봉 전환은 매수세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긴 하단 꼬리가 생기는 경우는 해당 캔들의 마감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의미이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추세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거의 평평하게 누워있는 횡보장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추세가 명확하지 않으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큰 뉴스나 CPI 같은 경제지표 발표 전후에는 피하세요. 갑작스런 급등락으로 패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저점 이후 여러 번 눌린 구간은 피하세요. 매수 피로가 누적되어서 반등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동평균선이 위로 기울어 있고 저점 이후 눌림목에 반등 신호가 적은 상태로 보이면 그게 바로 확률 높은 진입자리라는 겁니다. 이 패턴만 제대로 찾을 수 있어도 매매 실력이 크게 늘 거예요. 추세장에 이용할 매매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횡보장에서 활용할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격도 매매법입니다. 이격도라는 건 이동평균선과 현재 가격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동평균선을 고무줄로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평균 회귀 현상이에요.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너무 위쪽에 있으면 과열,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침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을 지수 이동평균선, EMA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 이동평균선은 20개의 캔들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평균값을 낸다면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선입니다. 때문에 횡보장에서 이격도 매매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수 이동평균선이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반응이 훨씬 좋은 거죠. 이 이격도 매매법을 활용하면 과열 구간에서 되돌림을 예측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서 왜 되돌림이 나올까요?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초기에 매수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강할 거예요. 반면 뒤늦게 진입한 사람들은 불안한 고점 매수 상태라 작은 하락에도 쉽게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침체 구간일 때는 어떨까요?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반대로 공포에 떠는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 아래로 가면 이 공포 매도세가 점점 소진돼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여기선 싸다는 저가 매수 심리가 서서히 유입됩니다.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저가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반등이 쉽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EMA 이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과열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대형주 같은 안정적인 종목은 코인 종목보다는 더 많이 벗어나야 과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최근 평균 이격도 대비 얼마나 더 멀어졌는지예요. 예를 들어 최근 10개봉의 평균 이격도보다 1.5배 이상 벌어졌다면 이런 종목은 주목할 만한 거죠. 침체 구간 판별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을 찾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절대적 수치보다는 최근 평균 하방 이격도 대비 1.5배 이상 벌어진 경우에 주목할 만하죠. 마지막으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열 구간은 팔아야 하는 자리라기보다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로 해석하세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부분익절을 고려하고 신규 진입은 조정 후에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침체 구간은 바닥이라기보다 잠깐 숨고르기 반등 자리로 봐야 해요. 단기 매수 후 평균선 부근에서 청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반등은 대개 단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추세 전환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강한 추세장에서는 평균 회귀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매나 부분 청산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반드시 손절 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격도 매매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시장 상황과 종목 특성, 그리고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추세장과 횡보장에서 활용할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평선 골든크로스 매매법에 대하여 가짜 신호를 판별하고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EMA 20과 EMA 50의 골든크로스만 보고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교차 전략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단순 골든크로스 매매에는 교차가 나왔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가짜 신호에 속으면 손실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연 돌파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연 돌파 필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교차가 나온 뒤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봉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진입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가짜 신호는 확실히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 매매법에 활용할 다중 필터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골든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를 함께 사용해야 할까요? 거래량,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거래량도 같이 터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많다는 건 더 많은 참여자가 같은 방향에 베팅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량 없는 골든크로스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상위 타임프레임 사용, 4시간 봉에서 EMA 22, EMA 50 위에 있다면 중기 상승 추세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때 1시간 봉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셈이죠. 그럼 더 확률이 높게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EMA 200, EMA 200은 매우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가격이 EMA 200 위에 있으면 장기 상승장, 아래에 있으면 장기 하락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 추세에 맞춰 매매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이 골든크로스 전략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가짜 돌파를 대부분 걸러내서 승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추세 방향에 맞춰 진입하므로 손익비가 안정적이죠. 단점으로는 신호가 늦게 나와서 초기 수익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무시 못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보수적인 접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평선은 모든 상황에 알맞는 정갑지가 아닌 확률을 높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3가지 이동평균선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장 눌림목 매매. 이동평균선이 위로 기울어 있고 눌림목 초기에다 반등 신호가 나오면 확률 높은 추세 매매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횡보장 이격도 매매.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진 가격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는 힘을 이용한 단기 매매로 횡보장에서 특히 확률이 좋다. 세 번째, 골든 시그널 필터링. 가짜 신호를 걸러내고 진짜 추세 전환만 잡는 다중 필터 매매 방법이다. 늦더라도 확률은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보다 높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눌림목, 이격도, 그리고 지연 돌파 필터까지 차트 속 단순한 선이 알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매매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분명 훌륭한 지표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이든 통하는 장이 있고 통하지 않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답안지가 아니라 나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만 써야 합니다. 시장 환경을 먼저 읽고 그 환경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것, 그게 진짜 실전 매매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매매법과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트레이딩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콘텐츠로 다룰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